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신년 특집 기획 건강한 다이어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본격적인 체중 감량 언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식사량 조절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사실 식사량에 대해서는 온갖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좀 적게 먹어야 된다. 아니 그거는 전제죠. 적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그 약간 구성을 어떻게 할 거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전체적으로 양은 줄이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거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탄수화물인데요. 우리 이제 몸속에서는 포도당으로 이제 흡수가 되죠. 그렇죠. 이 탄수화물의 그 기본적 역할은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원이에요. 좋은 에너지원이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뿐만 아니라 식사하는 그 사이에도 몸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에너지원이 저장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몸 안에 들어오는 포도당은 흔히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식사를 하면 반 정도가 저장이 돼 있고요. 반 정도는 뭘로 바뀌냐면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나는 뭐 지방 안 먹어, 나는 고기 안 먹어, 근데 살이 쪄. 탄수화물 먹으면 살찌는 이유가 몸에서 필요하고 저장된 양 이상을 먹으면은 지방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탄수화물과 지방의 역할의 차이가 뭐냐? 탄수화물은 단기 에너지원이에요. 지금 당장 뭔가 할 때 우선적으로 동원되는 에너지원이에요. 지방은 장기 에너지원인 거예요.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추적하는 거는 탄수화물로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특히 중성지방으로.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특징은,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잖아요. 포도당은. 근데 지방은 포도당으로 안 바뀝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바뀐 지방을 소모하는 건 좀 힘든 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첫 번째는 탄수화물을 일정량 이상 먹게 되면은 지방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 그 일정량 기준이 뭐냐? 많은 다이어트 식단에서 뭐 권유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한 70kg 성인 기준으로 그럼 인체에, 그럼 몸에 어느 정도 저장되느냐 양을 봤을 때는 대략 300에서 400g이 저장이 돼요. 300에서 400g이면 밥으로 따지면 한 3공기 정도 돼요. 탄수화물 양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 양으로만 탄수화물만 보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인 거죠. 우리가 그럼 하나의 지표를 생각할 수 있겠죠. 탄수화물을 대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00g 이상 하루를 먹게 되면은 지방으로 쌓이겠네요. 그럼 그 지방이 뭐 내장 지방 뭐 이런 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근데 내 현재 몸 상태는 이미 뭐예요? 예전에 이미 충분히 영양을 먹었죠. 제 몸의 근육이나 간에 이미 충분히 탄수화물, 글루코겐이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도 충분히 있어요.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탄수화물 대사의 그 특징이 되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는 몸에 들어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과 다른 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와서 움직이는데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지방은 그러지 않는 거죠. 물론 몸을 구성하는 데의 성분 중에서 지방 성분이 필요한 것에도 쓰이지만 기본적으로 저장되겠죠. 그럼 단백질은 뭐냐? 단백질의 주 역할은 뭐겠느냐? 근육을 형성하는 거 아닌가요? 몸을 형성하는 거죠. 몸을.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오면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흡수를 해서 그 아미노산이 몸을 필요한 어떤 세포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만들겠죠. 그러면
몸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런 단백질을 섭취했어요. 그럼 그 남은 단백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출이 되나요? 네, 단백질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배출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는데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 뭐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단백질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나중에 암모니아 형태로 신장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얘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탄수화물은 주로는 포도당으로 몸에 들어와서 단기 에너지로 당연히 사용되지만 남는 거는 지방으로 저장되고 네. 지방은 지방으로 저장되고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쓰이고 남은 거는 배설되고 그러면은 그 우리가 식이를 했던 먹은 중에서 몸에 남는 것은 특히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 즉 탄수화물과 지방이 두 가지 요소밖에 없는 거죠. 그 간과 근육에 저장된 어떤 글리코겐은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네. 1차적으로 이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에너지원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잠깐 뭐 쉬고 있다든지 이러다가 갑자기 처음 운동을 하게 될 때, 예, 처음 운동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포도당이 사용됐지만 결국 우리가 꾸준히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마라톤을 한다, 오래 달린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포도당이 다 소모가 되면 네. 네, 그렇게 우리 몸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만 듣고 딱 생각해 보면 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은 결국 지방까지 소모가 돼서 살이 더 잘 빠지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운동이 꼭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소모는 하지만 계속 또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과식하면서 운동한다고 살 빠지는 건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체중이다. 그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칼로리는 적고 나가는 소비하는 칼로리는 높고 많게. 이렇게 마이너스 우리가 가계로 보면 적자 상태를 만들어야 그래야 체중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식이 감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으로 300g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미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글리코겐, 즉 탄수화물은 운동하면서 최소한 300g 몸 안에 저장된 건 다 소비시켜야 돼요. 그 정도로 운동은 최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거는 300g 넘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 지방이 추가되진 않겠죠. 그러겠네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체중 감량을 생각하고 특히 복부 지방을 빼려고 하니까 들어오는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로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몸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줄여요. 예를 들어 단순화시켜서 매일 한 150g 정도 탄수화물을 먹고 그것만 저장을 시키자는 거죠. 아.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구성하는 식단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방입니다. 얼핏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 섭취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지방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kg가 되는 성인 기준으로 신체 한 15% 내외가 이제 지방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그 지방 성분이 단순히 에너지원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세포 구성하는 데도 지방 성분이 사용되거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피부만 보더라도 지방 성분이 없으면 탄력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을 섭취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과량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그 다음 좋은 지방으로 좋은 기름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네. 이제 단백질은 사실은 소모되는 단백질만큼만 보충해주면 사실 몸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그렇죠. 보면 그러긴 한데 우리는 근육량을 유지해야 된다는 뭐 제가 아주 뭐 이렇게 운동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이제 중년 이상에서는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은 섭취하는 게 좋다. 특히 운동을 하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몸 상태 안 좋아서 근육을 좀 더 키워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 또는 힘든 일을 하신 분한테 대개는 권해지는 게 한 30g, 하루에 30g 내외를 추가적으로 드셔라. 이렇게 지금 권유가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체중 감량하고 이제 근소지를 막고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식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탄수화물은 한 150g 내외, 300g은 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지방은 이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되 이제 적절하게. 그래서 저는 권하고 나중에 실제 편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통상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그냥 저는 먹었어요. 그런데 만약 체중 감량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는 이제 늘리는 거죠. 이게 기본 어떤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의 구성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영양소별로 이제 그램 수를 말하신 거니까 이게 또 밥이나 음식을 기준으로 한 거랑 또 조금 다른 거죠. 물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영양 하시는 분들이 나온 이제 자료들을 보면 밥 한 공기 정도가 탄수화물량이 100g으로 돼 있어요. 그렇네요. 한 150g이라면 이제 밥 공기로 따지면 하루에 한 공기 반. 이 정도면 충분히 탄수화물량이 되는 거죠. 영양소별로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런 기준하에서 전체적으로 식사량은 조금 줄이는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식이 조절과 식단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 얘기 듣고 생각하니까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또 이게 오늘 이론 편이었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건 또 다음 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이제 임닥터의 구체적인 경험이 나오는 제 거죠. 경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